예, 안녕하세요. 예, 이원조입니다. 예. 자, 소방시설관리사 2차 OT를 갖는 시간인데요. 예. 자, 수업 듣기 전에 우리 2차 시험은 어떻게 이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딱히 OT 시간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에 대한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과목은요, 총 2과목이죠. 설계 및 시공하고, 그 다음에 점검 실무 행정, 요 2가지 과목이다. 그죠? 자, 이 2가지 과목에서 2가지 다 해서 평균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다른 기술사, 전기기술사, 소방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설계 시공이 면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 하나만 봐도 돼요.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 그죠?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 설계 및 시공이 면제가 되죠? 자, 그리고 소방대원분들이 자, 경력이 충분히 된 소방 공무원분들은 특이하게 뭐가 면제가 돼요? 점검 실무 행정이 면제가 된다. 그래서 설계 시공만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옛날에는 이게 2개 다 같이 봐가지고, 그죠? 점수를 채워줘야 된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보면요. 면제해가지고, 면제해서, 한 과목 면제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면제를 해서 시험을 봐라 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약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전 시험이, 내가 보는 시험 전 시험에 점검 실무 행정을 그것만 한 과목만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많았다 라고 했을 때는 좀 2과목을 동시에 보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죠? 그런데 그 전 시험에 약간 점검 실무 행정이 어렵게 나왔고, 그죠? 많이 이제 안 뽑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과목을 다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2개를 다 봐라. 하나를 면제하고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는데, 제가 함부로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제가 정확하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계속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서는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제 실력이 점점 좀 올라가는 건데, 그죠?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기사 시험에 나왔던 거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막 6년, 10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관리사 시험은요, 과년도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과년도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년도 문제만 풀어서 합격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알았죠? 자, 소방에 대한 이 학문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그래프, 실력 그래프가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할수록 요런 그래프가 돼줘야 되잖아요. 실력이. 그죠? 그런데 일주일이나 2주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점점 이게 실력을 쌓다가 안 하면요. 다시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또 공부를 하면 요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에이 또 힘들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된다. 쉬면 안 돼요. 알았죠?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시험에 떨어졌건 합격을 했건 그거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시험에 떨어졌던 합격했던 내가 만약에 23년도에 시험을 본다.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10월에 시험을 본다. 만약에 10월 초에 본다. 네? 자, 그러면 23년도 10월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22년도 네? 실기 시험이 끝난 날부터 네? 막 채점 해보잖아요. 가채점 해보잖아요. 그죠? 아싸 나 합격이야. 가채점 했는데 합격이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놔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포기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월 1일 날 끝났어요. 시험을 딱 봤다고요. 네? 그러면 하루 정도 그냥 하루 정도만 쉬어요. 하루 정도만 하루 쉬고 10월 3일부터 다시 시작.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그죠? 네. 자, 필기를 다시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2번 떨어져가지고, 그죠? 필기를 다시 보는 분들은 이때부터 필기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실기를 해야 됩니다. 실기. 알았죠? 1차에 내가 합격이 되건 안 되건 막 가는 그냥 실기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이때 처음에 실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느냐? 화제 안전, 기술 기준 있죠? 네. 네. 화제 안전만 적을게요. 요거 계속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사 시험 있죠? 실기. 기사 실기책, 전기, 기계. 이거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합격했다고 막 남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또 써먹어야 돼요. 관리사 시험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기초거든.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축구도 잘하는 거죠. 손흥민이 왜 잘해요? 기초적인 체력과 기초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면서 기사 실기 요거랑 요거를 답을 안 보고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과년도 풀 때는 내가 안 풀리면 그냥 답 보고 외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기사 시험할 땐 그게 통해요. 하지만 관리사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요거와 요거 문제를 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쭉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4월 달쯤에 봐요. 그죠? 그러면 한 달만 해도 돼요. 한 달만. 근데 내가 관리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이 필기를 한 달 만에 돼요? 안 돼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2월 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알았죠? 네. 그런데 내가 2번 떨어져가지고 다시 필기를 봐야 된다. 그분들은요, 한 달만 봐도 충분히 넘어요. 이거. 저도 2번 떨어져서 한 번 더 봤죠. 필기를 저도. 자, 한 2번 볼 때 90점 됐어요. 90점. 필기 90점 넘기가 쉬운 것 같죠? 네. 90점 한번 90점을 넘었습니다. 제가. 90점 필기.
그것도 저 한 달도 안 했어요, 공부. 계속 실기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되잖아요. 네? 지금 요거 하는 게 이거 필기 공부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네. 그러면 요거 껌이다. 위원몰이나 법규만 조금 보면 돼요. 어차피 법규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자, 60점만 넣으면 되는데 왜 이 필기를 달달 막 너무 힘을 들여서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네. 한 정도껏 하고 또 이게 시험을 보고 쉬면 안 돼요. 또 필기를 보고 2년 면제 2년 동안 내가 시험을 2번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쉬자. 안 된다. 다시 시험 보고 얘는 쉬는 시간 없이 다시 실기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이거 실기가. 자,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실기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나눠서 해야 되고 내가 2과목을 다 봐야 되느냐 한 과목만 볼 거다 이거 잘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이때는 또 약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았죠? 어려운 내용까지 다 보고 자, 여기 한 5월달 정도 된다고요. 5월달 되기 전에 화재 안전 기준은 한 10번 정도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또 점검표도 봐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규도 다 암기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기사, 실기, 알았죠? 이 정도 능력이 돼야 됩니다. 5월달까지.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시험 볼 때까지. 요런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획은 더 잘 짜요. 저는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저도 한 4년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명확하게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끝내지 않고 내가 암기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밤을 새워라도 암기하고 오늘 여기 마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암기할 때 관리사 시험은 제가 말했습니다. 암기 시험이라고. 네. 절대 이거 이해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암기 시험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반 보죠? 한 과목당 1시간 반을 봅니다. 요거 거의 대략적으로 28문제 나오는데 요거를 서술형으로 여러분은 1시간 30분 동안 생각하면서 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써요. 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암기를 잘 해놔야지 이 시간 안에 요걸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머릿속으로 쫙쫙쫙쫙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써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공부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설계 시공을 본다 그러면 설계 시공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네. 성능 기준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알았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법규 있죠? 소방 관련 법규. 제가 필기나 또는 실기 강의하면서 이거는 나올 것 같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법규가 소방도 있고요. 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돼요. 소방. 그 다음에 건축법 나온다고 했어요. 건축법 시행령, 그죠? 건축법 시행령,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요? 건피방.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건축물의 설비에 관련된 기준. 건축물 설비에 관련된 기준. 알았죠?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알았죠? 예. 시중에 나와 있는 관리사 계산 시공 책이 있죠? 다 풀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푸느냐 하는데 하나만 제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시기만 제대로 여러분들 다음 보고 풀잖아요? 그러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의 계산 문제를 책 한 권 한 일주일이면 다 풀걸요? 일주일이면 다 푼다.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일주일 필요하겠어요. 3일도 다 풀 수 있어요. 왜? 문제가 거의 다 똑같아. 다 기사 실기에서 가져온 거고 조금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 기술사 시험에 나온 계산 문제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만 좀 그런 것 같은데 설계 시공 책이 있어요. 좀 이론적인 거, 그죠? 이론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책도 한번 사가지고 그 설비가 왜 이런 설비를 설치해야 됐고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 그것도 여러분들 사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돈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돈 아끼지 말라. 나중에 여러분들 관리사 따면요 다 환수할 수 있어요. 알았죠? 요새 이제 그죠? 전문이랑 일반으로 이제 그 점검업도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문 점검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5년, 경력 5년 있는 분, 3년, 요 2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 관리사 시장 관련해서 좀 보니까 자, 경력 3년짜리 관리사를 찾는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사를 찾는 그런 인력 시장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 연봉 같은 거 보면요. 3년 넘으면요. 1억도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1억.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무튼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연봉 1억이 요새 그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보면 참 1억 받아도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설계 시공만 보시는 분들은 점검표 안 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점검 실무 행정을 이것만 따로 보시는 분 아니면 같이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점검 실무 행정은 어떤 거 해야 되느냐? 기본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규들 건축법까지 다 합친 이 법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점검표, 점검 방법 요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점검 방법은 뭔지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매해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는 올해도 또 나온다. 알았죠? 도시기호. 도시기호는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금방 까먹거든요. 이거 그림을 어떻게 달달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 암기하느니 차라리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암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간이 좀 널널하다 할 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도시기호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도시기호의 정의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 도시기호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기준, 화재 안전 설치 기준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죠? 제외 기준도 맨날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문제가 좀 까다롭죠. 수식 증명하는 거. 요거는 공통, 어디에 나올지 몰라요. 다, 요 4개는. 설계 시공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 점검 실무 행정에 나올 때도 있다. 알았죠? 이 4개는 꼭 나온다. 이 도시기호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답안지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시험 볼 때 이게 미리 이제 시험지 주어질 때, 답안지 주어질 때, 답안지랑 문제지랑 따로 나와요. 알았죠? 예. 그래서 답안지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요거에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이거 읽어보고 시험 볼 거예요? 시간도 없어. 문제 풀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거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야죠. 그죠? 네.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안지 작성하는 거예요. 네. 자,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설계 시공이다. 똑같아요. 문제, 이 답안지 쓰는 요령은. 자, 설계 시공 시험이다. 네, 알았죠? 자, 그러면 총 크게 3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그런데 이 3문제에 격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그죠? 만약에 문제 1번 이렇게 나와요. 큰 1번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가로쳐서 이게 가로친 게 한 4개 나오는데 요거에 또 격가지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 격가지 문제까지 합치면 대략 한 28문제 나온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답안지에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네. 자, 큰 문제를 딱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문제 1. 자, 그런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 다 쓸 거예요? 그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하고 요 물결 표시. 요렇게만 적어도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틀에 가지 문제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에 1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바로 밑에다 적어도 되고 살짝 띄어서 써도 돼요. 알았죠? 다 상관없어요. 자,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내용을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 그 문제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알았죠? 차동식 분포형 요까지만 적어줘도 돼요. 알았죠? 네. 그 대신 위에는 약간 요거랑 정확하게 약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밑에다가 적어도 돼요. 답 이렇게 적어주세요. 답 하고 여러분들 설치 기준 1번, 2번, 3번, 4번, 5번 6가지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거예요. 절대 답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설치한다라는 거에 마지막 문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다를 이렇게 삐져나오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넉넉하게 써줘도 돼요. 너무 막 빡빡하게 쓸 필요 없다고요. 네. 답안지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넓게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리하게, 알았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채점자를 생각하면서 써라고요. 알았죠? 네. 그러면 그 채점자가 채점자 좀 생각하면서 쓰셨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6번 내가 이게 2줄을 쫙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싹대기 끄고 끝!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1번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격가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격가지 문제도 이렇게 또 적어 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답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칸을 떼어요. 2칸을 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2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문제 적고 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2칸 떼어야 되는 거 좀 명심 좀 해주세요. 알았죠?
한 칸 띄어도 솔직히 이거 아무 말 안 하는데, 그죠? 네, 아무 말 안 하는데, 채점하는 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문제를 다 풀었어요. 네. 딱 여기서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여기 6번에서 딱 끝났다. 네, 문제가 끝났어요. 다 풀었어요. 1번에서 3번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네. 그러면 2칸 띄고, 네. 아니, 1칸 띄고, 여기다 이하, 여, 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쉽죠? 네. 자, 그리고 내가 틀렸어요. 차동식 스포트인데 내가 분포용으로 잘못 적었다. 네. 그러면 절대 수정액, 수정 테이프 쓰면 안 되고요. 짝대기 2개 긋고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펜은 검은색 볼펜 꼭 쓰시고요. 파란색 써도 되는데 검은색 쓰세요. 알았죠? 그리고 펜도 모나미 볼펜 이렇게 그 볼펜 똥 나오는 거 그런 거 쓰면 약간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펜도 좀 좋은 거 사서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요렇게 해서 뭐 답안 쓰는 요령 다 설명드렸고요. 요 칸 띄우는 거랑 뭐 요런 거 쓰는 거 주의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문제를 굳이 1번부터 풀 필요는 없어요. 내가 3번부터 풀고 싶다 그러면 문제 3번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이 격가지 문제를 내가 모르는 걸 그냥 띄워넣고 싶다. 그러면 그거 띄워넣고 마지막에 풀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문제 1번에 뭐 격가지 문제가 뭐 디귿번이다 그러면 디귿번 하고 답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하지만 너무 이 답안지를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OT 시간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합격을 한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끝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만 듣고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충분한 공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꼭 합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